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8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완패한 이후에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서 앞으로 남은 윤석열 정부 임기 3년을 끌어갈 것인가, 또는 이제 3년 뒤의 대선, 그보다 앞서서는 지방선거 2026년 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요새 거의 백가쟁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뭐 총리로 지명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겁니다. 왜? 총선에서 완패했기 때문에 총선 완패가 주는 의미, 이게 이제 결국 유권자들의 경고 아니겠습니까? 이 경고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된다. 그게 정치거든요. 어떻게 정체성이 우리랑 안 맞는 사람을, 아니 누구는 하고 싶어서 합니까? 정체성이 안 맞더라도 혹시 이런 것들이 국민적 요구사항인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총리 후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해도 민주당이 국회에서 부결시킬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총리 공백을 계속 가져가야 되느냐? 물론 뭐 저는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총리가 고유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고, 자, 이런 것의 중심에 서야 될 곳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집권당이니까. 그런데 이 집권당이 전혀 위기의식이 안 보인다. 여러 언론 매체에서 다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총선 참패가요, 한번 잘 보시면, 총선으로 보면 2016년 참패는 아니지만 일당을 놓쳤습니다. 2020년 참패했습니다. 2024년 또 참패했습니다. 총선 3연패입니다. 3연패. 3번 연속으로 졌다. 보수정당 사상 최초입니다. 그런데도 위기의식이 안 보인다. 왜? 4월 10일에 총선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뭐 4월 11일이야 뭐 개표 뭐 이런 게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렇다 쳐도, 그리고 이제 곧바로 주말이 있었습니다. 주말에 쉴 거 다 쉬고 월요일에 4선 이상 중진 간담회 열었죠. 윤재옥 원내대표 주재로. 윤재옥 원내대표 대구 출신입니다. 뭐 거기 공천만 받으면 되는 데 아닙니까? 전혀 위기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일에 당선자 총회에서 거기서, 자, 위기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당선자 총회에서 대부분 자기소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다.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뭐 당선 축하하고 뭐 그 셀카 찍고 뭐 희희낙낙 했다는 거죠. 거기에서 위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아, 이 당이 승리한 정당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게 기자들의 평가입니다. 현장에 가보니 이건 무슨 축제 같은 느낌이었다는 거죠. 기자들 느낌은. 기자들이야 뭐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축제 같은 느낌.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당선자들이니까 다. 만약에 낙선자 총회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런 분위기였을까요? 그러나 국민의힘 전체로 보면 지금 침통회하고 이 당을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다음 선거에서 이길 것인가, 이거를 머리를 짜내야 될 판인데 가봤더니 주말에 쉴 거 다 쉬고 골프 칠 거 다 치고, 그리고 아유 뭐 다음 주에 하지. 그리고 실제 그런 판을 벌여놨는데 자기들끼리 축하하고 뭐 이러고 끝. 거기에 어디서 위기감을 찾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17일에 상임고문들 이렇게 의견을 청취했는데 거기서 뭐 총선 패배의 원인, 뭐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그랬더군요.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오만 뭐 이런 것 때문이다. 그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또 초선들 지역구 당선자 간담회를 열었다는데 초선 지역구 당선자가 28명이라고 합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원이 딱 절반, 14명. 14명은 안 온 거죠. 안 온 거는 아니 뭐 다른 일정하고 겹쳤다 뭐.
아니 지금 이 당에서 지역구 당선된 초선들 당이 지금 또는 정부가 거의 쓰러지기 직전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는 거죠? 뭐 약속을 뭐 미리부터 고지하지 않았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 초선 당선자들 위기의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 당이 없어질 줄 모른다 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누구랑 점심 약속 아니 먼저 했는데 그거는 평상시에 가능한 발상입니다. 비상시에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평상시처럼 총선에서 졌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것처럼 보인다. 기자들이 관찰해. 그러다 보니까 위기감이 없고 그 출입 기자들 눈에는 이 당은 한가하다. 근데 국민의힘의 이런 그 분위기가 사실은 뭐 이번이 처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늘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초식 공룡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도대체 먹잇감을 잡으려는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 뭐 오래전부터 그랬는데 이 스타일 자체를 바꿔가지 않으면 그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결국 그렇고 그런 사람 뭐 법조인 출신 뭐 이런 사람들을 대거 공천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 아니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민주당 뭐 비교할 건 아니지만 거기는 국회의원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필사적으로 달려들고 필사적으로 뭔가를 쟁취하려고 노력하는 누가 이기겠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해본 사람들이라면 국민의힘에는 이상하게 패기가 없다. 저도 그냥 졌나 보다. 어제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끼리 졌다고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런 분위기면 질이 멸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지 않도록 하자. 단합하자는 거죠. 45%를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45%가 계속 단합하고 있으면 민주당은 계속 55%를 가져갈 텐데 선거 하나만 하죠. 지금 여기서 단합 얘기가 나옵니까? 치열하게 논쟁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해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이 지더니 조금 뭐 분발하는 모습을 보이네. 이렇게 평가할 거 아닌가요? 쉴 거 다 쉬고 놀 거 다 놀고 그리고 나서 남는 시간에 정치하라고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을 찍어준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금 당선된 사람들은 다 그냥 쉴 거 다 쉬고 놀 거 다 놀고 점심 약속 없으면 초선 간담회 가고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 눈에는 참 이상하다 이 당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나오는 게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황교안 경보라고 얘기를 했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합니다. 2016년. 그리고 2017년 3월에 그 직에서 파면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한나라당이죠.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이 재건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 재건 때 결국은 뭐 황교안 모셔왔죠. 아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국무총리였고 그 탄핵된 이후에 헌재 결정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사람인데 그러면 박근혜 정부 탄핵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불러와서 그 새누리당을 재건하겠다. 이게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이냐. 그래서 갈라파고스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들의 세계, 자기들은 그냥 익숙하니까. 그리고 여전히 친박이 주류니까. 그러니까 친박들 중심으로 자기네들의 이권을 계속 챙기기 위한 사람이 누구냐? 황교안이다. 그래서 데려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제가 보건대는 여전히 이 당의 주류입니다. 국민의힘이 주류. 친윤.
뭐 그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나오는 얘기들이 아니 뭐 당원 조사하면 또 비슷합니다. 여전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뭐 우선순위 1위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번에 표로서 국민의힘을 심판한 당원이 아닌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그냥 우리끼리 익숙하고 단합하자. 그러면 영원한 45% 그런 거 아닌가. 뭐 심지어는 그 친윤이라는 그 박수영 전 여의도 연구원장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4년 전보다 5석이 늘었다. 3%만 가져오면 대선에서 이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젖잘싸거든요. 전형적인 졌지만 잘 싸웠다. 3%를 어떻게 가져오려고 하죠? 지금처럼 단합해서 45% 믿고 쭉 가면 3% 가져올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지금 심지어 수도권에서 당선된 몇몇 의원들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똑같은 일을 보고 완전히 다른 시각. 영남 사람들과 영남 출신들. 영남에서는 국민의힘이 여당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돼도 국민의힘이 여당입니다. 뭐 거의 다 저 국민의힘 출신들이 당선이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세상을 보는 관점이 우물 아니죠.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민주당 지금 야당 됐죠? 호남에 가면 사실상 여당입니다. 그러니까 늘 뭐 우리끼리 잘 뭉치면 된다. 근데 수도권에 오면 다르거든요. 근데 수도권에서 민주당은 선전하고 있으니까 그러려면 그만한 투지가 있어야 된다. 근데 2019년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영입했을 때의 그 당처럼 지금의 국민의힘에 그런 투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익숙함하고 결별을 해야 한다는 게 유권자들의 요구인데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2021년 6월 그러니까 대선을 한 1년도 안 남겨놓은 상태에서 왜 영남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뽑았을까? 36살짜리를. 이때는 위기감이 팽배한 겁니다. 그 위기감이 이준석을 만든 거지 이준석이 뭐 훌륭해서 대표로 뽑힌 게 아니다. 이대로 가다간 또 진다. 그러니까 파격을 한번 우리가 선택해보자. 그런 것 아닌가요? 저는 지금이 그때와는 뭐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미 이제 정권 교체를 이뤘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또 3년씩이나 남았고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이번 그 전당대회 이제 곧 할 텐데 여기에서 국민의힘의 위기감이 너무 보이지 않는다. 2021년 36살짜리를 대표로 뽑았을 때와 같은 위기감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이번에 뭔가 친윤 중심의 국민의힘을 국민적 요구에 따라서 확 좀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번 증거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 그러려면 뭐 태스크포스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뒤따라야 되고 주말엔 쉬자. 지금 쉴 틈이 어디 있습니까? 응? 주말에도 나와서 열심히 사람들도 만나고 왜 국민의힘을 유권자들이 외면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심층 분석도 하고 대안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렇게 해야 2년 뒤에 지방선거에서 지지 않는다. 또 3년 뒤에 대선에서 지지 않는다. 그러려면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1차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바로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다, 그게. 이런 것들을 이제 언론에서 사실은 뭐 언론에서 그거 국민의힘을 왜 걱정해 주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상식의 눈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은 아직도 비상 상황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기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과 같은 국민의힘의 대응 이거는 결국 2019년 황교안을 영입할 때처럼
국민의힘은 전혀 뭔가 위기의식이 없는데 그 황교안 영입의 결과가 참담했듯이 지금 이런 위기의식 없는 국민의힘의 미래, 이것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저희 같은 관찰자들이 그때 2019년 그 케이스를 보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또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하는 겁니다. 뭐 아쉬워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아쉬운 거야 자기네들이 아쉽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경보음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뭐 국민의힘이 본인들이 그 내부 구성원들이 보다 치열하게 뭔가를 모색하는 기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보건대는 저희야 뭐 수십 년간 정권의 흥망성쇠를 관찰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영남 출신의 정치인이 그 리더가 되면 바로 이런 결과, 저는 바로 윤재옥 원내대표의 판단이 문제라고 봅니다. 뭐 단합하자, 박수영 부산 출신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만 지금 안달복달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의힘도 뭔가 재건을 하든 뭐 하든 그 조합장은, 재건축을 하든 뭐 하든 그 조합장은 수도권 출신이어야 한다. 위기의식이 확 다를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한번 시청자분들도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게 황교안 경보인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